저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 미리 안 짜고. 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남대문 쪽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내일 아마 2차 집회 지금 민노총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마 민노총이 총동원될 것 같습니다. 민노총이 내일 뭐 건설노조 등등해서 아마 총동원을 해서 어쨌건 지난주 집회보다는 꽤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민노총이 지난번 그 탄핵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했었죠. 아우 돈 다 됐잖아요. 네, 사실 그 집회나 이런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것들도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민노총은 사실 그쪽 진보 진영에서 가장 그 노하우가 있는 맞아요. 그런 단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갈짓자 걸음을 할 때 그 점을 최고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딱 짚었지 않습니까? 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약속대로 안 하느냐, 민노총을 집회에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 이 네. 부분을 정확하게 딱 짚었잖아요. 진짜 그러한 지점들이 있었고, 어쨌든 뭐 금투세 폐지가 됐어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도 민노총을 일단은 동원을 했는지 뭐 어쨌든 뭐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네. 예, 함께 하면서 이렇게 그 민노총이랑 해가지고는 집회를 하기 때문에 좀 지난번보다는 명수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8년 전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네. 물에 젖은 장작처럼 불타오르지 않아요. 네. 분명히 우리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민주당 쪽으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가운데 떠 있어요. 네. 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쪽은 뭐 과거 2016년에 촛불 집회 수준의 연말 집회를 지금 꿈꾸고 있겠지만 네. 지난번에 절대 그 30만 명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작년에 선생님들 집회, 네. 교사 네. 집회, 네. 제가 선생님들 집회에 작년에 갔었는데 네. 그때 제가 그 12만 명 앞에서 네. 연설했거든요. 12만 12만 명 앞에서 연설했는데 선생님들 집회는 명수가 정확해요. 그게 5와 열을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쫙 앉기 때문에 음. 명수가 아주 이렇게 딱딱딱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네. 그 선생님들 집회에서 봤던 그 12만 명의 규모를 봤는데, 제가 그날 마침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역 앞에 실수로 네. 방송이 있어서 채널A 쪽을 가다가 서울역을 통과했거든요. 아하. 통과하면서 옆에 지나가면서 처음엔 들어가면서 아차 했는데 길이 하나도 안 막혀.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봤어요. 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한 12만 명에 한 10분의 1 정도 왔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경찰 추산은 한 15,000 정도였고, 네.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그 촛불 집회 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다르니까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다. 네. 네.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그저께 6일 날인가요? 민주노총 그 석권호라고 조직 쟁의국장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석권호가 간첩인데요. 15년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석권호가 아마 그때도 저희가 몇 번 이제 다뤘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석권호하고 민노총, 그다음에 저 보건노조노조 조직실장, 그다음에 금속노조 부위원장 7년 5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요, 민노총 사무실에서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지령문을 다 받아갖고, 이게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뭐 이 88건 이 지령문을 받았고, 여기서 다 아이디 넘겨주고 국회의원 전화번호 다 넘겨주고 전부 다 거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판 지연을 갖다가 계속 하다가 1심 재판부가 드디어 이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15년을 내렸습니다. 근데 민노총 지금까지 한 번도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이야기 없어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문구 내고 그다음에 다 넘겨주고 했는데도 그 조직 쟁의국장이 했고 이 간부들이 했는데 민노총이 지금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런 민노총과 민주당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까? 진보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는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나라의 주변이, 우리나라는 이 유라시아 대륙 한쪽 끝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완전히 레드팀으로 쌓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밑으로는 바다밖에 없어요. 삼면이 바다밖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라 주변이 다 적국으로 사실상 둘러싸여 있다 싶은 안보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간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힘도 세고 그런 미국도 또 중국도 간첩들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어우. 미국의 애국법이 있어요.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미국의 애국법, 그다음에 중국의 반간첩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간첩들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지. 네. 미국은 심지어요, 국가의 적들은요,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데가 그 국가의 적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고문이 가능한 곳이에요. 아, 그렇죠. 미국은 국가의 적들에 대해서 고문을 제가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동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국 같은 국력을 가진 나라도 아니에요. 주변은 온통 적대 국가들로 쌓여 있어요. 근데 그나마 있는 국가보안법 제대로 시행도 안 되죠. 형법상의 간첩죄 그 부분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고치려고 했던 거 누구 때문에 지금 이거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사이에 중국의 반간첩법에 걸린 중국의 뭐 반도체 기술인지 무슨 기술인지 그거를 우리가 뭐 훔쳤다는 혐의를 갖고 있다라는 한국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한국인이 중국에 구속되어 있는데도. 간첩법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간첩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재판은 있는 대로 밀고 제가 오늘 당번 대변인으로서 어제군요. 어제 당번 대변인으로서 어제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낸 논평이 거의 기사화가 안 됐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북에 올렸어요. 아. 바로 민노총의 이 간첩죄 유죄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간첩법 그 개정해야 되는 내용과 그리고 민주당이 그놈의 무슨 수사권 저기를 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놨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간첩 수사가 다 국정원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원이 그 노하우가 다 사라지고 경찰한테 갑자기 넘기면 제가 예전에 검수완박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검찰과 경찰이 검찰은 지능범죄, 경찰은 흉악범죄를 수사해 왔습니다. 근데 검찰은 지능범죄를 수사를 했어요. 왜? 공부를 잘했으니까. 근데 그 검찰들한테 총 하나 쥐어주면서 우범지대에 세워놓고 흉악범들 체포하라 그러면 체포가 되겠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경찰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대공수사에 대한 노하우는 국정원이 쌓아왔고 지능범죄에 대한 노하우는 검찰이 쌓아왔고 흉악범죄에 대한 노하우는 경찰이 쌓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검찰의 수사권 다 박탈해서 경찰에 갖다 놓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해서 경찰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간첩 범죄에 대해서 완전히 수사가 지금 뻥 뚫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공수사권 반드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원래 간첩법도 개정해야 경찰이 간첩을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게 뭐 실적으로 반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일 간첩이 조직쟁의국장을 했던 그 민주노총이 집회를 한다고 그러네요. 거기에 민주당이 또 얹혀간다고 합니다. 과연 그 집회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